안녕. 이번 영상은 여행 브이로그로 활용을 하려다가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블로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하나로 돈을 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내 블로그는 방문자도 없고 수익은커녕 광고 신청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블로그 초보가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 3가지와 제가 1년 동안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드포스트, 협찬, 제휴 마케팅 이 3가지로 나누어 각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광고 수익 프로그램인데요. 내 글에 광고가 붙고 그 광고를 누군가 보거나 클릭을 할 때마다 수익이 쌓이는 구조예요.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애드포스트가 붙지는 않아요. 신청 방법과 조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방법은 트래픽이 전부입니다. 방문자가 없으면 광고가 있어도 수익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반엔 하루에 몇 원, 몇십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애드포스트의 경우에는 블로그 글을 몇 번 꾸준히 써가다 보면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들어가서 미디어 설정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자기 블로그 혹은 채널을 입력하고 네이버 측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제 블로그에 광고가 붙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인플루언서처럼 어렵거나 충족 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글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한 구조랍니다. 승인 여부는 네이버 메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틈틈이 글을 써둔 게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블로그를 시작한 지 반년 후부터 광고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블로그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작년 여름부터 제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서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의 1년 수익을 신청해봤는데요. 총 31만 6,724원의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1년 수익이에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요. 이거 진짜 폐지 줍기예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는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검색 노출을 키워가는 분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보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씨앗을 심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상처를 덜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 협찬 혹은 체험단. 난 아직 방문자도 낮은데 협찬이 되겠어?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초보 때부터 협찬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강의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방문자가 많이 필요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제가 업체라면 방문자가 많은 곳에 광고를 해야 당연히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방문자를 높였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이버는 상위 노출이라는 로직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상위 노출만 잘 시키면 방문자 는 상관이 없어 라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업체가 직접 와서 방문자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부분은 상위 노출 어필을 좀 잘 한다면 방문자 수와 상관없이 체험단의 선정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협찬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서 리뷰를 쓰는 현물 협찬, 그리고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쓰는 유상 협찬이 있는데요. 체험단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브랜드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실력이 쌓이면 브랜드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문자 숫자보다도 글의 퀄리티나 내 블로그의 주제가 얼마나 명확하냐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뷰티를 다루는 블로거야 라고 한다면 화장품 협찬이 들어오고 육아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육아용품 협찬이 들어오는 시기겠죠. 다만 협찬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광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법적 의무예요. 원래 25년 12월 전까지는 광고 글에 대해서 제재가 딱히 없었어요. 물론 공정위 문구는 있었는데 보통 포스팅 가장 아래쪽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보는 분들이 이게 체험단인지 내돈내산인지 확인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글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현재는 법적으로 공정위 문구를 가장 먼저 표기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보니까 독자들이 이 글이 광고 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네이버 측에서 변경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협찬을 받다 보면 내 블로그의 색깔이 맞지 않는 제안은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익이 생기더라도 블로그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블로그 초보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체험단과 원고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플랫폼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기자단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포인트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포인트가 곧 현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포인트는 제품마다 다르게 측정되고 초보분들이 시작하기엔 최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자단이든 원고료든 레드포스트처럼 짤짤이 같아서 저는 이것보다는 체험단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체험단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계획을 짜고 그 모든 일정을 최대한 협찬을 많이 넣어가는 게 저의 조건이었고 여러 좋은 숙박들과 맛집들을 협찬으로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받는 수익은 아니지만 제 돈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저의 돈을 세이브했고 그만큼 블로그 작성이나 영상 클립 등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보답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박의 경우에는 호텔보다는 펜션을 주로 협찬을 받았고 여러 동보다는 독채 숙소를 주로 다녔고요. 숙소를 총 30개 받았는데 적게는 10만원대부터 비싼 곳은 60만원대의 숙소까지 다양하게 협찬을 받았고요. 올해 1월부터 제가 받기 시작했는데 5개월간 제가 받았던 숙소값이 약 68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 중 가장 비싸고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숙소 협찬이 쏠쏠한 듯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숙소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센 편이고 좋은 곳들은 저도 3-4번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할 만큼 어렵다 보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매번 연차를 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갈 때 그냥 조금 공짜로 가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단의 경우에는 단품부터 정시까지 다양하게 제공받아 하나씩 합산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평균 5만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집계를 내자면 약 420만원 상당을 받았더라고요. 숙박과 맛집 등 체험단으로만 6개월 동안 약 1,100만원 정도의 협찬을 제공받았습니다. 세 번째, 제휴 마케팅. 이 방법은 3가지 중에서 가장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 글에 특정 제품 링크를 달아두고 독자가 그 링크를 통해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내가 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쿠팡 파트너스가 있죠. 가입만 하면 거의 모든 상품을 제휴 링크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블로그상에서는 쿠팡 파트너스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또 많아요. 물론 오해해서 링크를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좀 쫄보다 보니까 일단 확실하지 않은 거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쏟은 노력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블로그엔 여러 제휴 링크들이 있는데요. 네이버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제품 혹은 방문을 하는 형태인데 블로그 포스팅 혹은 클립으로 리뷰를 남기고 무엇보다 돈을 주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한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데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도 이건 어렵다라고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지수가 없어져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쇼핑 커넥트의 경우에는 어딘가 방문하거나 제품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쓰는 상품에 대한 리뷰를 남길 때 제휴 링크를 함께 남겨서 수수료를 챙겨가는 방식이에요. 제휴 마케팅의 경우에도 자기 블로그 카테고리와 맞는 걸 해야 하는데 저는 여행 컨텐츠다 보니까 3시간 전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3시간 전은 주로 여행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제휴사의 링크를 변환해서 제휴 링크를 포스팅 중간에 넣는 방식인데요. 레드포스트 광고와 다르게 이거는 클릭뿐 아니라 직접 구매까지 이루어져야 저한테 그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수수료가 3%에서 6% 이렇게 굉장히 낮다 보니까 블로그 초보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랜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3시간 전 스튜디오인데요. 3시간 전은 5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라 제가 26년 5월까지
1년 지표로 수익을 확인해 봤고요. 왼쪽에 수익 대상 금액 합계는 제 글로 인해서 제가 판매한 수익을 말하는 거고 1년 동안 총 1,686만 4,398원을 판매했네요. 엄청 많이 판매한 것 같죠? 그에 따라 제가 받은 수수료는 53만 7,668원입니다. 엄청 짜죠, 이것도. 저는 대부분 숙박을 통해서만 제휴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다녀온 숙소가 많아야 해요. 그럼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내고 숙소에 가서 그 리뷰를 남기는 꼴이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근데 3시간 전의 경우에는 최근 오늘의 집이나 여행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휴사가 많이 들어와서 이용만 잘 한다면 꽤 쏠쏠한 부업이 될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가 광고가 보이면 돈이 쌓이는 구조라면 제휴 마케팅은 누군가 실제로 사야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릭률보다 구매 전환율이 핵심이에요. 다만 링크로 도배를 하면 오히려 독자가 떠나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맥락에 맞게 넣는 게 핵심인데 제휴 마케팅의 매력은 자동 수익의 가능성이에요. 글이 살아있는 한 수익도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정리해보자면 제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약 1,18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블로그 초보가 시작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 3가지와 저의 1년 수익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진짜 현실적으로 블로그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블로그 현실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결론은 생각보다 전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어딘가 돈을 주고 배우거나 다른 루트들도 분명히 많은데요. 당장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블로그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처음부터 다 하면 오히려 조금 정신없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블로그 상황에 맞는 한 가지부터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들어간 돈에 비해 아주 귀엽네요. 블로그 운영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